자, 이제 그 심볼릭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앞서서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아이고 어딨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짐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짐벌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짐벌 안에 뭐 자유도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을 꼬여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써서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DH 파라미터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6개를 재배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식, 이 부분처럼 되게 좀 수월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이걸 DH 파라미터로 표현을 거꾸로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표현하고 나는 6개의 파라미터를 다 써서 이 녀석들을 정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짐벌들, 여러분들이 짐벌은 뭐냐면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자유도가 모여있는 기구부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기구적으로 되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다이렉트로 직접 써서 구하는 것이 훨씬 쉽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매트랩을 이용해서 심볼릭 연산하는 부분을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 이용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그 되게 오래된 매트랩입니다. 이거 제가 학부 때도 이거를 썼던 것 같은데, 이 오래된 매트랩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호해서 쓰는 거고요. 폰트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트랩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용들을 하시게 될 텐데, 매트랩은 뭐 공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에서 쓸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폰트가 안 커지네. 이거는 여기는 폰트를 못 키워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쫓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폰트를 바꾸게 되면 그 좀 날려나? 시스템 아마 안 커질, 이거는 안 커질 거예요. 픽스드 실수인 것 같아요. 다시 그냥 원래대로 바뀌지가 않고 있네요. 자, 이 매트랩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한 이와 같은 화면을 가지게 될 텐데요. 기능이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A는 3하고 쳐보면 지금 A는 계속해서 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는 4 하고 쳐보면 A 더하기 B 하면은 3 더하기 4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트랩은 뭐 여러분들이 카피, 우리가 아마 이거 라이센스를 안 갖고 계실 거라 알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FTP나 이런 데 보면 라이센스를 크랙한 버전들이 돌고 있는데, 매트랩을 주된 어떤 버전으로 쓰는 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매트랩에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는 게 이제 심볼링 연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sims 하고서 A, B 하고 정의를 하면 지금부터 이거를 제가 에디트 창을 쳐가지고 좀 크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바꿔보겠고요. 이제 좀 글자가 크게 보이죠? A는 3, B는 4 한 다음에 A 더하기 B의 기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서요. 저장 뭐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저장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콘솔 창에서 테스트 하고 치면 결과물이 A는 3, B는 4, answer 결과물은 7 하고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치셨던 결과물이 여기에 이렇게 친절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폰트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 20까지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게 동영상이라서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심즈라고 하는 걸 해볼 텐데요. 심즈 한 다음에 A하고 B. 주의할 건 여기 이제 컴마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A하고 B를 심벌, 숫자가 아니라 심벌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A 더하기 B까지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이걸 콘솔 창에서 테스트해서 테스트 호출해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하고 다르게 앤서는 A 더하기 B더라 라고 기호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심즈 A하고 B는 지금부터 기호다 라는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C는 A 더하기 B라고 하고 이 C 값을 화면에 찍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했기 때문에 테스트 호출해 봤더니 C는 A 더하기 B더라 라고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심즈 명령이 되겠고요. 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C는 3 곱하기 A 더하기 exponential B 하고 치면 저장한 다음에 콘솔 창에서 쳐보시면은 C는 뭐라고 나오냐면 3 곱하기 A 더하기 exponential B다 라고 나옵니다. 이 결과물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D는 C 더하기 3을 하겠다 라고 하고요. 테스트 쳐보면 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C 더하기 3이 아니라 3 더하기 A 3 곱하기 A 더하기 exponential B 더하기 3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풀려서 나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이 로봇공학에서 심벌릭 연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매트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뒷부분에서는 이걸 제가 파이썬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심볼릭 연산하는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연산을 해야 돼요. 이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의 곱을 심벌릭 연산으로 하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해서 빠뜨린 거 매트릭스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 이 매트랩에서는요 1, 2 한 칸 띄고 3, 4 리턴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행렬 A를 1, 2, 3, 4로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쪽 수식에서 보시면요. 테스트 호출해서 보면 A가 뭐냐? A는 1, 2, 3, 4로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매트릭스를 표현하려다 보면 뭐 되게 긴 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리턴을 쳐서 에디터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트랩에서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C는 1, 2, 3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한 줄에 우리가 리턴을 치지 않고도요 이렇게 행렬 C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B는 1, 2, 3, 4, 5, 6, 7, 8, 9와 C는 1, 2, 3, 4, 5, 6, 7, 8, 9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똑같이 단위 행렬 3 곱하기 3 행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매트랩이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표 4개의 행렬을 곱하기 위해서 0H1은 C1, S1, S1, C1 이렇게 또 1H2는 C2, S2, S2, C2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변수가 총 몇 개가 있는가 보시면은 C1, S1 그 다음에 L1, L2 링크 길이를 뜻하고요. C2, S2 해서 총 6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즈 명령을 써서 C1, C2, S1, S2, L1, L2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행렬 0H1은 이렇게 우리가 써놔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래서 0H1은 그냥 쓸 수가 없어서 H01은 이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C1, -S1, 0 그리고 세미콜론 쳐서 다음 줄로 내려가서 S1, C1, 0 그리고 마지막 00, 1 이렇게 H01을 쓸 수가 있겠고요. 다음
아까 1H2는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T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10L1 강의 자료 옆으로 밀고요. 자, T는 10L1 그 다음에 010 001 이렇게 쳐놓고요. 다음에 로테이션이 여기 있죠. 세타2만큼 로테이션 하는 경우에 C2-S2 0 S2, C2, 0, 0, 0, 1 이렇게 집어넣고요. H1, 2는 지금 여기 보시면 1H2잖아요. H12라고 써놨고 얘는 T 곱하기 R이더라 라고 저렇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2H3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H23은 뭐냐 이거는 그냥 쳐도 되겠네요. L1, 010, 001 이렇게 쳐놓고 우리가 H03 최종적인 요 부분이죠. 0H3를 계산하기 위해서 H03은 H01 곱하기 H12 곱하기 H23을 하면 되더라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장한 다음에 매트랩에서 호출을 해서 테스트하고 보시면은 예, 이게 전부 다 지가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놨네요. 자, 앞서서 보시면 H01 정의한 거, 이 부분에 있는 녀석이 사이즈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H01은 뭐로 정의가 됐냐면 C1-S1, S1C1 001이다 정의되어 있고요.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 T는 10L1, 010, 001 여기에 표기되어 있고 로테이션도 C2-S2, S2C2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H23은 10L1, 010, 00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H03 이 결과물을 H01, H12, H23을 한꺼번에 다 곱을 해서 결과물을 찍어라 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H03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H03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주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H03은 총 3 곱하기 3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2차원 문제라서 3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을 제가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캡처해서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딱 좋게 보기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가 필요해서 이것들로 화면을 좀 닫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글자 쓸 칸이 이제 밑에 생겼죠. 자, H03 지금 칸이 이거 살짝 밀려서 안 보이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트랩에서 계산 영상이 살짝 잘려 보이네요. 이렇게 계산된 결과물을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는 우리가 2차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H를 2차원으로 봐서 3 곱하기 3 형태가 나왔죠. 여기는 로테이션이고 여기는 RT0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2x2 형태를 갖고 있고 트랜슬레이션은 2 곱하기 1 형태, 0 벡터는 1 곱하기 2 형태, 이쪽은 그냥 1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로테이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트랜슬레이션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RT01에 0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최종 1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H 0에서부터 3까지 연산을 수행했더니 로테이션은 어떻게 나왔냐면 C1, C2 빼기 S1, S2 그리고 S1, C2 플러스 C1, S2 되게 길죠.
로봇공학은 무지하게 수식이 깁니다. C1, S2 빼기 S1, C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1, C2, S1, S2. 이 조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걸 또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로테이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시겠고요. 자, 0번에서 3번까지 가는데 RT01 로테이션은 이런 벡터를 가지고 이런 행렬을 가지고 될 것이고, 트랜슬레이션은 어떻게 될까? 0번에서 3번까지 총 트랜슬레이션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회전하면 이 지점이 0번에서부터 3번까지 이동한 XY 좌표 트랜슬레이션이 될 텐데, 이 트랜슬레이션 파트만 띄어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파트를 빼서 보면, 자, 이 부분이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호모지니우스 0H3를 하고 나면 RT01을 한 것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무언가 나오는 이 트랜슬레이션 파트의 결과물이 무언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X, 이 녀석은 Y일 테니까 X는 C1, C2 빼기 S1, S2. 아까 보던 뭔가하고 유사한 게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에런 이렇게 표현되고요. Y는, 자, 일단 요게 X고 요게 Y일 텐데 X부터 정리를 해보면 순서를 바꿔놓고 보니까 L1, C1 얘네 두 개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C1, C2 빼기 S1, S2, L1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과 수학에서 배우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뭐예요? C1, C2 빼기 S1, S2가 되겠고요.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사인 1 코사인 2 플러스 사인 2 코사인 1. 아유, 이거 잘못 썼나? 맞게 썼죠. 예,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C1, C2 빼기 S1, S2는 뭔가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은 L1 C1 플러스, 요거 틀렸다. 여기가 L1이 아니라 이거 뭔가 다, 쏘리, 제가 잘못 계산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거 우리 결과가 제가 앞부분에서 잘못했네요. 매트랩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매트랩에 보면 아까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여기가 L2였죠. 이 부분이 H23이 L2인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 EH3가 L2여야 되는데 L1이라고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거 캡처해서 화면에다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해가지고 시계 당겨놨어요. 이거 꺼버려야겠다. 네, 이렇게 수식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로테이션, 여기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는 수식이 있죠. 그리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오늘도 어김없이 긴급 재난 문자가 또 왔네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오는. 자,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식 때문에 이 부분은 X, 이 부분은 Y일 텐데, X는 얘네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제가 써보면 L1, C1 플러스 L2, C1, C2 빼기 S1, S2 이렇게 나왔고요. 자, L1, C1 플러스 L2에 C1, C2 빼기 S1, S2는 뭐하고 같아요? 이 수식하고 같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여기서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는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쓰면 L2, C1, 2.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수식하고 똑같은 녀석이 나옵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지 않고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만 배치를 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Y는 보면 순서를 바꿔서 보면 L1, S1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거 순서만 제가 바꿔 쓰면요. L1, S1 플러스 L2, S1, C2 플러스 C1, S2. 자, 이거 정리하시면 L1, S1 더하기 L2,
S1, C2, C1, S2 바로 이 수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sin 1, 2라고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더니 x는 이렇게 나오고요, y는 이런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 RT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트랜슬레이션한 최종 결과물의 이쪽 부분만 보게 되면 이 식이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우리가 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앞서의 수식하고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보실래요? 네,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로 사인 코사인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푼 수식이 되겠고요. 이 수식의 결과물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트랜슬레이션 된 파트가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매트랩의 심벌리 기능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봇공학에서는요, DH 파라미터라고 하는 4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기법을 쓰지 않고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들로 배치를 한 다음에 매트랩이나 또는 제가 이제 드릴 심벌리 계산하는 것도 제가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 만든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곱을 하게 되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손으로 풀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똑같이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게 될 숙제들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매트랩의 심벌링 연산을 토대로 해서 이 수식을 구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에서는 이걸 확장해서 지금 보시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3개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빨간색이 다 원래 원점 좌표계에서 1번, 0번 좌표계에서 1번 좌표계까지 1번에서 이동한 다음에 회전까지 해서 1번에서 2번까지의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2번에서 3번까지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부분, 2에서 3번 이 3가지를 이렇게 4개의 행렬의 곱으로서 표현한 다음에 한 번에 심벌링 연산을 이용해서 매트랩에 있는 심즈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시면은 최종적인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H03이 등장을 하고 그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미지처럼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에 있는 기능 심벌링 연산을 쓰거나 이런 심벌링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심벌링 연산을 지원하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트랩도 되지만 매스매티카라고 하는 그 울프람사에서 만든 매스매티카 굉장히 우수한 툴이죠. 거기서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매트랩이나 매스매티카는 여러분들이 따로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파이썬 기반으로 심벌링 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연산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 3자유도짜리 로봇이 이렇게 허리가 있고 3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수식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변환들이 되게 복잡한 것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최종적인 수식들이 와 이렇게 0번에서 4번 이게 3자유도 로봇팔의 최종적인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수식이 되겠고,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학적인 툴을 심벌링 연산 같은 걸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3차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